자, 필터의 생명은 무엇일까? 색상, 압력, 회수입니다. 자, 카본의 종류가 있습니다. 카본에. 여러분들, 이 시간에는 전부 다 드라이클리닝에 대한 기계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여러분들이 카본을 얼마나 알고, 카본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카본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기본 상식을 뒤흔드는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월에 한 번씩 자재상한테 필터를 사서 아니면 또 갈아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상식이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한번 알아봅시다. 필터의 수명은 필터 속에 카본입니다. 카본이 생명입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카본을 구입하실 때, 필터를 구입하실 때 자재상한테 어떤 걸 원합니까? 첫째, 뭘 원합니까? 어떤 걸 여주세요 얘기합니까? 기름 깨끗하게 되는 거 해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비싼 거 해달라고 합니까? 싼 거 해달라고 합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없이 그냥 가로주는 대로 그냥 씁니까? 비싼 거 해달라고 어? 좋은 거 해달라고 좋은 거 해달라고 하지 그냥 막연히 좋은 거. 그러면 장사꾼이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요,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장사꾼한테 의지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 양심에 맡기는 거야. 그냥 너 넣어주면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쓰는 거야. 자, 그럼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필터를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떤 필터가 좋은 필터인지. 자, 필터는요, 카본이 생명이라 했는데, 이 카본은 목탄 카본이 있고 석탄 카본이 있어요. 목탄과 석탄이 있어요. 자, 목탄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목탄 카본은 우리가 기름 정화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필터 속에 100% 목탄이 들어있다. 목탄이. 그러면 목탄이 들어있는 필터, 그걸 기계에다 넣었어요. 기계에다 넣었는데, 기름이 갈기 전만 해도 완전 코카콜라, 포도주라서. 근데 목탄 필터를 탁 땡기 필터를 탁 잡아넣었어. 10분 만에 막 기름이 완전 막 소다가 돼버렸어. 10분 만에. 코카콜라가 소주가 돼버린다 그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주가. 얼마나 좋아. 좋은 거에 남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1시간 후에 이게 다시 시커매져 버려. 1시간 후에. 속도는 겁나게, 색깔 잡는 속도는 겁나게 빨리 잡아. 목탄은. 그런데 이게 문제는, 장점은 빨리 잡는다. 단점은 잡은 색깔을 오랫동안 잡아주지 못하고 오바이트를 하는 거야. 다시 내뱉어 부는 거야. 생명이 짧아요. 그리고 또 하나, 목탄은 가격이 쌉니다. 목탄은 원료값이 싸요. 자, 이거 잘 계산해서 계산 잘 하셔야 돼요. 목탄을 좋은 게 색깔을 빨리 잡는다. 그 다음에 가격이 싸다. 그런데 단점은 한번 잡은 색깔을 오랫동안 지가 유지하지 못하고 뱉어낸다. 그게 단점이야. 근데 자, 옆에 있는 석탄은 첫째 가격이 비싸요. 아, 이거 참 무게가 가벼워. 참 목탄은 무게가 가볍다. 그다음에 석탄은 무게가 무겁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원료 가격이 비싸요. 그런데 색깔 잡는 게 목탄보다 늦어요. 예를 들어서 목탄은 10분 만에 색깔 잡는 게 석탄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지나가야 색깔을 잡아요. 단점이 많죠. 단점이 비싸고 무겁고 오랫동안 지나야 작고. 근데 문제는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장점이 최고 좋은 장점이 한번 잡았다 하면 안 나요. 색깔을 한번 물었다 하면은 뱉어내질 않아요. 그럼 자, 필터 만드는 회사의 사장이 어떤 걸로 만들겠어요? 목탄을 많이 넣겠습니까? 석탄을 많이 넣겠습니까? 목탄만 많이 넣어도 안 되고 석탄만 많이 넣어도 안 돼요. 석탄만 많이 넣어놓는데 석탄 100%를 넣어가지고 필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기계에 잡아넣었어요. 하루 종일 돌려야 돼.
하루 종일 공연해도 색깔을 못 잡아줘요. 그런데 목탄과 석탄을 비례를 잘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오이 일타, 그죠? 아오이 일타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일 좋은 걸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오이보다 더 좋은 일타 천재예요. 일본에. 일본에서 제일 핫바리가 아오이입니다. 왜? 한국에 와 있나? 한국에서 왜 제일 유명하냐? 일본에서 제일 사니까 한국에서 가져와서 파는 거예요. 제일 싼 거 가져와서 팔아도 국내 거보다 제일 좋으니까. 일본에 가면 신화라 하는 회사가 있어요. 신화. 필터 회사 중에서 제일 좋은 회사 신화예요. 내가 이 얘기는 거기서 들은 거예요. 아오이를 깔아 문지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필터 회사를 찾아가서 그 사장한테 들은 목탄과 석탄이라는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어디서 공부할 겁니까? 그 일본에 가서 이 신화 회사 사장님한테 기술진들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하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 목탄과 석탄을 어떤 비례를 하냐면 3대 7로. 자, 목탄 3에 석탄 7 배합을 해놓은 카본이 최고 좋은 카본이에요. 목탄만 100% 하면 어떻게 해요? 색깔은 잘 잡지만 가격도 싸고 색깔은 잘 잡지만 금방 내뱉어내니까 생명력이 짧아. 자, 여기 보세요. 석탄이 잡아먹은 색깔을 뱉어내는 시기가 있어요. 다시 뱉어내겠죠. 뱉어낼 때 석탄이 뭔 짓을 합니까? 뱉어내는 걸 잡아먹어요. 석탄은 바로 우리가 용지에 있는 그 검정 색깔을 바로 못 잡아요. 바로 잡는 게 목탄이 그걸 잡고 똥 싸는 거야. 쉽게 말하면 잡아먹고 똥 싸는 거를 석탄이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력이 오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목탄은 가볍고 석탄은 무겁다 그랬죠. 그러면 휠타를 가져왔어요. 2개를 가져왔어요. 가벼운 휠타와 무거운 휠타를 가져왔어요. 들어봤어요. 340 똑같은 건데 들어봤어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간단하잖아요. 비싼 게 무겁다고 하네요. 싼 거는 가벼워요. 휠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무조건 좋은 거 해라 얘기할 겁니까? 어떻게 좋은 건지 알려준다. 근데 그 사람도 몰라요.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자재상마저도 이 기능에 대해서 모릅니다. 왜? 지가 만드는 거 아닌데. 그 만드는 회사들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이 지가 제조하는 거 아니다면 모른다고. 그러면 사장님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네 가지고 있는 휠다 다 가져와봐라. 340 다 들고 와봐라. 쭉 나눠놓고 저걸 다 다뤄보라니까. 다뤄보고 제일 무거운 놈 사시면 돼. 제일 비쌀 거예요. 한마디로. 제일 비싼 게 제일 무거워요. 그러니까 비싼 거 사시면 돼. 휠다 아시겠죠 이제? 예. 자, 휠타의 평균적인 생명은 우리가 몇 회를 보느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휠타 한번 갈아가지고 1년 썼다. 나는 6개월 썼다. 자랑을 합니다. 오래 쓴 거 자랑하면 안 돼요. 자, 이 지적 들어보세요. 휠타라 하는 거는 우리가 성능이라는 게 있죠. 성능. 처음에 힐타를 넣으면 처음에 힐타를 새로 갔어요. 이게 성능이 좋아요 나빠요? 좋겠죠. 쭉 항상 상승을 합니다. 최고점까지 쫙 상승해 올라갑니다. 그럼 최고점까지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유지를 쭉 하겠죠. 당분간 유지 쭉 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성능이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요 정점이 언제냐? 정점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가 능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350회예요. 우리가 350번 세탁을 할 때까지는 이게 쭉 올라가서 유지를 쭉 합니다. 350회 넘으면 그때부터 다운 성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 350회 더 돌린다고 해서 기름이 안 나오냐? 필터가 검정인 기름이 희게 정화를 못 시키느냐? 아니에요. 시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 안 될 뿐이지 점차적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350회가 최정점인데 나는 500회 돌렸다. 그러면 한 150회 더 돌려먹으니까 돈 버린 거죠. 돈 버린 거 맞죠? 분명히 돈 버린 거예요. 따져보세요. 자, 돈 버렸을까요? 아무래도 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350회부터 시작해서 요까지는 모든 찌꺼기나 이런 걸 다 잡아먹다가 350회 이하로부터는 도로는 찌꺼기가 100% 같으면은 350회까지는 100%를 잡았어요. 근데 그 밑에서부터는 80%, 70%, 50% 다운돼요. 잡는 능력이. 그럼 나머지 덜 잡으면 어디 갑니까? 기름 탱크에 다 모이는 거예요, 이게. 다 모여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기름도 올라오지 않고 기름도 잘 안 잡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필터를 갈아야 되잖아. 그럼 갈아야 되는데 그동안 350배 이상 잡지 못한 찌꺼기나 모든 색상들은 기름 탱크에 누적이 돼 있거든. 돼 있던 게 필터를 삭생으로 갑니다. 배가 고팠잖아. 맞죠? 그동안 배가 고픈 거야. 갑자기 밥이 있으니까 막 확 한꺼번에 다 해먹어요. 기름 탱크 속에 있던 찌꺼기하고 색깔하고 이거를 세인터를 갈아주니까 순간적으로 확 갖다가 푼 거예요. 그러면 그 필터의 성능이 350회까지 가는 게 한 반은 순간적으로 막히는 거예요. 나머지 연락 없어요. 그래야 그래요. 350회 이상 만약에 돌리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괜히 쓸데없는 돈, 우리가 똑같은 돈을 들이면서 기름을 하나 더러운 거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기름의 최정점이 350회다. 350회 되면 그때 갈아주시라고. 그러면 350회를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해수를. 기계에 무슨 350분 돌린다고 서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 해놔야 돼요. 실제로 기계에는 우리가 스위치 한번 딱 누르면은 해수가 착착 올라와줘야 돼요. 카운트 다운 딱 돼야 돼요. 일본기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일본기계에 의해서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벌써 우리보다 클리닝 문화가 발전돼가지고 다 그걸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안 되죠. 앞전에 용적관리부터 시작해서 자, 용적관리 뭡니까? 필터링 자동으로 안 되면 수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필터링 안 되는 거를 되게 하는 게 선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마찬가지예요. 필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350회 돌리고 나서는 필터를 갈아주라. 그리고 카운터 다운을 어떻게 하느냐. 운동기구 파는 데 가면요. 그거 있어요. 이 카운터 다운 찍는 거 있죠. 하나, 둘, 셋, 넷 찍는 거 손을 잡고 사람들 막 들어올 때만 다 찍잖아. 스톱워치가 아니고 차차 넘어가는 거 있죠. 네. 그거를 기계에다가 문과가 달아놓으면 돼요. 달아놓고 한번 스타트 누르고 한번 누르면 되잖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몇 회 돌리는지 한 몇 달 지나고 난다 보면 돌리지 표시가 납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350회, 길면은 400회 쓰시라고. 근데 다 여기서 지켜줄 게 하나 있어요. 지금 현재 쓰는 방식대로 350회 돌리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쓰는 방식으로는 1000회를 더 돌려도 돼요. 1000번을 돌려도 돼요. 지금 쓰는 방식은 필터 안 막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필터링은 아니잖아. 하루에 필터링을 5시간, 최소 5시간 이상 했을 때 350회란 말이에요. 지금은 350회 하면 손에. 필터가 성능이 남아있어요. 많이 남아있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이해갑니까? 예. 혹시 이해 안 하시는 분? 그러니까 꼭 요거는 여러분들 필터는 350회를 하는데 필터링을 하루에 최소 5시간 이상 했는 분들에 한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항상 기름은 새 기름을 씁니다. 그러면 자 옷을 아침에 세탁할 때 드라이클리닝 할 때 검정옷 흰옷 물론 검정옷이 한 바스켓 되고 흰옷이 한 바스켓 되면은 따로따로 돌려도 됩니다. 근데 어정쩡하게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한 몇 개 나오는 게 뭐예요? 검정 흰 거 뭐 몇 개 있다. 한 2개, 3개 있다. 한 5개 있는데 이건 뭐 나눠 돌리기도 그렇고 어때요? 기름만 깨끗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같이 넣어서 같이 돌리면 돼요. 그러면 색깔 주고 나오지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하루 5시간 세탁, 하루 5회 세탁하는 집에서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갈아주면 된다. 우리가 계산하기 힘들면은 내가 하루에 5번 드라이 돌린다. 그러면 3개월 후에는 막 갈자 무조건. 이러다가 기름 잘 올라오는데 아이고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갈아주시라고. 그러면 너무 비싼
필터 사가지고 지성능 못 쓰는 것보다 좀 싼 거 사가지고 자주 갈아주는 게 더 덕입니다. 근데 너무 싼 것도 쓰면 안 돼요. 필터 공급 가격이 하늘과 땅 차이인데 여러분들 잘 몰라 그러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얘기 다 하면은 장사꾼들 장사 못해요. 필터 예를 들어서 필터 만들어 나오는 공장도 가격하고 여러분들 쓰는 가격하고 가격 차이가 딱딱을 나요. 딱딱을 전부 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요 필터를 자재상들 보고 갈아달라 하지 마시고 직접 필터를 구입하세요. 필터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아시잖아요. 귀찮아서 그거 안 한 건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필터를 제일 좋은 거를 그래 구입하면 싸요. 왜 사는지 생각해보세요. 중간 마진 그 사람들 갈아주는 공임 그게 억수로 많이 비싸거든. 갈아주는 가격이 필터 가격보다 더 비싸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8만원 주고 갈았다. 그 필터 가격이 3만원짜리예요. 3만원짜리 공장도 가격 필터를 갈아주면서 이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5만원 정도는 그냥 갈아주는 수입료로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 백이 필터 가격 8만원짜리 구입해가지고 쓰면요 엄청 좋은 카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분들 필터를 가는 건 직접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점심시간은 1시입니다. 자, 필터의 압력, 게이지를 언제 때 우리가 필터를 갈아줄까? 보통 필터 게이지가 0에서 3까지 되어 있는 게 있고 0에서 5까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1.5 항상 중간 1.5 그 다음에 1에서 5까지 되어 있는 거는 3 요때 압력 게이지가 수치가 올라오면 갈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릴 거는 필터가 보면은 안에는 카본이 들었고 바깥에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종이가 되어 있죠. 종이가 주름이 잡혀 있습니다. 자, 주름이 잡혀 있는데 이 종이가 일반 종이하고 다릅니다. 이 종이가 우리 자동차 에어컨에는 보면은 그 먼지만 걸러주기 때문에 좀 싸요. 종이가.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거는 기름도 걸러야 되고 물도 걸러줘야 돼요. 수분도 그죠. 걸러주다 보니까 이 종이가 특수 종이어야 돼요. 만약에 들어가서 필터가 드라이클린 기계 속에 드는 용제와 수분이 같이 협착을 합니다. 협착을 하면은 수분이 들어가면은 입자가 늘어나요. 표면에 입자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막혀요. 수분에 강해되고 기름에 강한 걸 써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면적이 필터의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자 이렇게 주름 잡는 거 있죠. 이거를 분해를 했어요. 분해를 해가지고 쫙 폈어요. 전체 길이가 10m다. 어떤 필터는 10m고 어떤 필터는 8m 나왔다. 그럼 2m 차이 나죠. 2m 차이 나면은 똑같은 3, 4공을 쓰는데 불구하고 면적이 좁아요, 넓어요? 넓겠죠. 넓은 면적이 좋겠죠. 면적이 넓으면 더 많이 잡으니까 생명이 그만큼 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주름이 이렇게 잡히면 주름 안에 자를 딱 넣어보면 주름이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 사이에다 자를 딱 넣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4cm에서 5cm 사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 깊이가 3cm 되는 것도 있어요. 3cm 되면은 면적이 어때요? 면적이 좁아요. 좁으면 좁은 만큼 수명이 단축돼요. 그래서 깊이가 4에서 5cm 되는 게 그리고 6cm, 7cm 되는 건 없어요. 그래 되길 가두면 어떻게 돼요? 안에 카본이 또 적이다가 저거 후경이 적어지니까. 그래서 아오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막 재보면은 한 4.5 정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다 해놓은 거예요. 공장에서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요. 눈속임 하시는가?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종이 조금 적게 하면 그만큼 남는 거고 카본도 조금 잘못 쓰면 되는 거고 실제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든지 비싼 게 좋다. 어쩔 수 없어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도 세탁일을 하면서 세제나 약품이나 세탁 기술을 얼룩배기를 한 개 대주려 하면은 돈을 더 받으면은 해주는데도 해주지만은 돈 안 준다고 하면 해줍니까? 안 해주는 거야. 세상은 다 똑같아요. 공짜는 없어요. 그리고 비싼 게 좋은 거고.
기술 교육도요, 돈 많이 주고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나는 여러분한테 100만 원씩 받았다 생각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비싼 교육을 하는 거예요, 비싼 교육을.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첫 대면하고,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여기 제일 그래도 잘 사는 동네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하고 좀 얼굴 많이 자주 봐야 돼요. 알았습니까? 예. 박수 한번 쳐줍시다. 고맙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자, 요거는 이제 필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자, 필터 봅시다. 수분 과다 현상으로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 탱크 속에 썩은 냄새가 난다. 세탁 후 얼룩에서 냄새가 난다. 옷에 주름이 심해지고 정전기가 난다. 이런 경우가 반복되면 이염이 발생될 수도 있다. 필터 성능이 떨어지면 이런 문제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기 전까지 350회 정도 지켜주고 알면 3개월 후에 한 번씩 갈아주면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지키시고, 그 다음에 해결 방법은 포수성이 우수한 쇼프, 드라이 쇼프, 타카롱디 요걸 찾아하면 돼요. 그리고 매일 아침에, 자, 우리가 용제 관리를 잘해야 되는 이유 첫째 중에 하나가 수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 수분에 의해서 옷이 이염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름이 썩어요. 그리고 냄새가 나요, 옷에서. 그러면 그 수분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렇게 힘든 방법입니다. 아침에 세탁하기 전에 물 세탁할 거, 드라이할 거 구별하죠. 그러면 제일 먼저 아침에 첫 탕은 물 세탁하는 옷을 돌리라고. 면 종류를 드라이를 하시라고. 그러면 기름 속에 있던 수분을 이 면 제품이 다 흡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항상 하루에 맨 첫 작업은 물 세탁하는 옷을 드라이 해라. 그럼 드라이 해가지고 탈수만 해가지고 바로 물 세탁하면 돼요. 그럼 옷 깨끗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용접하면 깨끗해요. 그리고 오늘 쉬었잖아. 오늘 일요일에 쉬잖아요. 내일 아침 월요일이잖아. 첫 탕은 기계를 옷을 넣고 돌리면 안 돼요. 첫 탕은. 기름 생각해보세요. 첫 탕. 기름과 물이 무겁죠? 물이 무거우니까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그럼 파이프가 밖에 있어요. 기름 탱크에. 제일 밑에 밖에 있어요. 순간적으로 제일 빨리 땡기는 게 뭡니까? 물을 쫙 빨리 땡겨놓는다고. 그럼 첫 탕, 내일 아침 첫 탕은 수분 같은 거, 수분 있죠? 이불 세탁 들어온 거 있으면 이불 잡아 옆으로. 그래서 물을 흡수 다 시키라고. 매일 아침마다 항상 그거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물이 기름통에 들어가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대기 중에 상대 습도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습도. 이 대기 중에 상대 습도 75%라는 게 있는데, 이 습도가 없으면 우리가 코가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져가지고 코따가리가 자꾸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 상대 습도가, 이 대기 중에 습도가 있어요. 이 습도 있는 만큼 기름 탱크에도 습도가 똑같이 있어요. 그러면 장마철 같은 경우에 습도가 많잖아. 그러면 기름 탱크에도 습도가 많다는 거예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또 일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하이드로카본이죠. 하이드로카본 기계. 우리가 세탁기를 첨시하면, 세탁기는 온 놓고 나면 기름 올라와서 세탁하고 탈수하고 헹굼하고 뭐 이렇게 나가겠죠. 근데 하이드로카본 기계 세탁 공정을 보면은 옷을 닦으면 제일 먼저 건조부터 들어갑니다. 건조를 5분 동안 해봅니다. 뜨신 바람이 들어가고 먼지를 털고, 옷에서 먼지 털고 뜨신 바람 들어가지고 옷에 있는 수분을 싹 다 말려본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름이 올라와서 옷을 돌아간다고.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옷도 이 습도가 습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그냥 기계에 들어가면은 소프라든지 드라이 쇼프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녹아요. 수분이 녹아서 기름 때문에 누적이 된다고. 간단한 방법은 건조기 잡아보라고. 세탁을
특히 장마철에는 옷 들어오면 옷 세탁하지 말고 바로 건조기 잡아놓고 한 5분 정도 돌려보시라고. 열을 줘가지고 확 돌려보면 문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좋은 점 뭡니까? 필터 빨리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먼지 다 털어붙으니까 필터 빨리 안 망가져요. 또 하나, 옷의 수분 싹 다 없어집니다. 맞죠? 네. 그러면 용재 관리가 아주 좋아요. 드라이 클리닝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용재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샴푸 적당히 안 써줘야 되고. 자, 수분 관리 방법 중에서 이제 드라이 샴푸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라이 샴푸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과연 나는 드라이 샴푸를 사용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들어보세요. 보통 일반적으로 드라이 샴푸를 구입해가지고 샴푸 나는 씁니다 합니다. 근데 샴푸 쓰니까 어떤 사람은 하는 얘기가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필터가 빨리 막혀서 못 쓰겠어요.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름이 더러워져서 못 쓰겠어요. 자, 샴푸 쉽게 생각하세요. 물 세탁을 생각해보세요. 물 세탁을 할 때 비누를 넣고 세제를 넣지 않고 세탁하면 때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때가 안 빠지니까 물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물은 깨끗합니다. 때도 안 빠지고. 샴푸를 안 넣으면 기름은 깨끗해요. 때가 안 빠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샴푸를 넣게 되면 때가 빠지니까 기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건데 샴푸를 넣으니까 기름이 더러워져서 샴푸를 안 쓰랍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왜 기름이 더러워진다는 건 필터링을 많이 안 해줬으니까 기름이 빨리 못 잡아주니까 기름이 누적이 되니까 샴푸가 들어가서 때는 계속 빼내니까 기름은 더러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러워져 있는 기름을 빨리 필터를 계속 돌려가지고 재생을 시켜놔야 되는데 재생을 못 시켜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쓰는 방식대로 하면은 재생을 못 시켜놓고 있으니까 샴푸를 안 쓴다. 그럼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잖아. 재생을 시키는 필터링을 하면 기름은 깨끗해진다. 그런데 샴푸란 놈이요. 기름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드라이 샴푸의 무게와 기름의 무게를 딱 종이컵으로 한 가지 딱 떠가지고 한번 달아보세요. 어떤 게 무거울까요? 샴푸가 무거워요. 자, 기름은 순수 100% 기름입니다. 그런데 샴푸는 100% 기름이 아니고 기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기름 속에 수분이 들어있어요. 샴푸라는 놈은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어요. 계면활성제. 계면활성제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 물도 들어가 있어요. 물도. 그러니까 무게가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거운 샴푸를 기름 탱크를 뚜껑을 열고 갖다 부었어요. 컵으로. 그 무게 무거운 게 어디로 갑니까? 밑으로 쫙 깔아냈다고. 제일 깔아앉아 있다가 펌프의 파이프가 기름때가 제일 바닥에 있어요. 그럼 땡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올라가는 게 뭐가 올라갑니까? 샴푸가 쫙 빨리 올라갑니다. 빨리 올라가서 어디 걸립니까? 필터에 착 붙는 거야. 그러니까 필터가 빨리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빨리 막힐 수밖에 없어. 그런 식으로 샴푸를 사용하니까. 그럼 여기서 자, 샴푸를 그렇지 않게 사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기름 탱크에서 기름을 바스켓으로 올리시라고. 올려가지고 샴푸를 넣어요. 한 통을 4리터, 예를 들어서 이 4리터 한 통을 넣어요. 넣고 공회전을 30분 동안 식이세요. 식이면은 유화라 하는 게 됩니다. 다 유화. 기름과 샴푸가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기름을 밑에 탱크하고 같이 공회전을 30분 더 식이라고. 그러면 1시간 정도 돌리고 나면 어때요? 기름하고 샴푸하고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 기름은 필터를 통했을 때 필터를 통과를 하겠어요? 막히겠어요?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필터의 성능도 제대로 가고 샴푸의 성능도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똑같은 돈을 주고 똑같은 샴푸를 사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필터 막히고 필터에 때도 잘 안 빠지고 한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샴푸를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샴푸의 좋은 장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장점을 버리는 거예요. 안 하겠다. 샴푸 안 쓰겠다. 그래서 샴푸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샴푸를 적게 쓴다는 거는
그만큼 그 집에 세탁 품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돈을 주고 샀으면서도 과정을 이렇게 유화를 잘 시켜서 쓰게 되면 상당한 좋은 품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질문 있습니다. 예. 저기 기름하고 쇼프하고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제일 적당한가요? 1% 차지입니다. 1%. 1% 같으면 간단하게 계산하기 힘드니까 기름 탱크 하나에 여러분들 기계 하나에 드라이클리닝 기계 하나에 기름 들어가는 양이 필터하고 기름 탱크하고 다 합쳤을 때 400리터 정도 합니다. 400리터. 두 드럼. 보통 어느 정도 15kg나 뭐 이제 되는 기계들 있죠. 그러면 필터, 340 필터 상으로 들어가고 공인타 들어가고 밑에 기름 탱크하고 다 계산했을 때 처음에 딱 하면 딱 보면 18마리 들어가기도 해요. 18말. 그 18에서 20마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400리터 나온다고, 400리터. 400리터 들어가는데 기름 탱크 한 개당 반으로 보세요. 그랬을 때 4리터 요 한 통이 들어가면 딱 1% 차지하는 거예요. 한 탱크당 요 4리터 한 개씩. 어떻게 기름 탱크 넣어야 됩니까? 바스켓 넣어야 됩니까? 바스켓 꼭 지키세요. 그거 괜히 돈 주고 샀는 거 엉뚱하게 써가지고 기계 망가뜨리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시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공인은 30분 꼭 시키는 거 4리터 탱크별 4리터씩 차지하라는 겁니다. 자, 지방산. 이 지방산이라는 거 산가라고 합니다. 산가. 지방산 이게 뭐냐는 얘기냐면은 드라이 셔프를 사용하지 않아도 순모 제품에서 제일 잘 빠지는 게 뭐냐면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은 이 섬유가 지방이 다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퍼석퍼석해지고 거칠거칠해집니다. 사람 피부에서도 사람도 지방이 다 빠지면 머리 보세요. 지성인 사람들 머리카락 머리 한 3일 정도 안 감으면 머리카락 어떻습니까? 기름기가 줄줄줄 흐르죠. 그런데 머리 한번 딱 감고 나면 머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름기가 싹 빠져봅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린스를 안 해주면 어때요? 머리카락이 어때요? 부스부스하잖아. 린스하고 나면 머리 부드럽잖아. 그럼 마찬가지 세탁에서 제일 빨리 빠지는 게 드라이클리닝에서 제일 빨리 빠지는 게 지방이다. 이 지방이 좋은 거냐? 빠지면 옷도 나쁘게 하고 촉감도 떨어지게 하고 그 빠져나온 지방이 기름 탱크에 누적이 돼요. 지방이. 그 지방이 누적되어 있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고 수분하고 만나고 온도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름철 때 특히 여름철 되면 쿰쿰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기름 탱크에서 세탁해내는데 옷에 냄새가 나보면 옷이 뿌른 데가 난단 말이에요. 뿌린 데가. 그 기름이 썩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주 원인이 뭐냐면 지방산 때문에 그래요. 지방산. 그럼 그 지방산을 잡아야 돼요. 없애야 돼요. 지방산을 없애는 방법은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정유기를 싸가지고 정유를 하면 돼요. 기름을 정유를 해보면은 끓이고가 넘어오는 기름 세게 되잖아. 그런데 정유기 사라 하면 정유기도 비쌀 뿐더러 없잖아요. 또 하나 방법은 그 지방을 잡아먹는 균을 잡아놓으면 돼요. EM을 잡아놓으면 돼요. EM. 이게 EM이에요. 이게. EM 솔케어. 요거를 잡아놓게 되면은 기름 속에 있는 지방을 이게 다 잡아먹어요. 그리고 기름 냄새가 달라져요. 자, 이 EM 솔케어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각 탱크별로 100cc 요게 300cc예요. 300cc 요게 300cc니까 3등분 해가지고 100cc씩 이것도 넣는 방법이 드라이 셔프 넣는 방법하고 똑같습니다. 탱크에 갖다 부으면 안 돼요. 절대. 기름 올려가지고 셔프 넣는 방법하고 똑같이 희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매회 세탁할 때마다 5방울씩 세탁할 때마다 오다 같이 돌리면 돼요. 그러면은 뭐가 좋으냐? 좋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좋은 게. 자, 여기 보세요. EM 솔케어를 쓰게 되면 지방산이 어떻게 잡히느냐 보세요. 자, 요 기계가
154회 세탁하는 기계입니다. 154회. 압력 게이지가 0.8%에 안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0.8. 154회. 압력이 안 올라가요. EM 솔케어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3개월마다 갈아야 될 필터를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돈을 더 버는 거야. 필터를 안 가면 거짓말 안 해요. 154회 세탁을 해도 필터 압력이 하나도 안 올라갔어요. 또 하나, 요 지방산가 테스트하는 시험지입니다. 요 청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죠. 이 청색은 새기름일 때는 요 색깔이 청색이 나와요. 근데 요 벽에다가 기름을 딱 탑니다. 내가 쓰고 있는 기름을 딱 떠가지고 넣고 여기다 시약을 딱 넣습니다. 시약을 넣었을 때 색깔이 청색이 나오면은 새기름입니다. 청색이 나올 수가 없어요. 쓰던 기름은. 새기름 있죠. 새기름. 한 번도 안 쓴 기름을 딱 시약을 넣게 되면 요 청색이 나옵니다. 근데 드라이 소프를 넣든지 우리가 세탁을 한번 했던 기름은 딱 시약을 넣게 되면 요 초록색이 나온다. 초록색. 요 초록색은 지방산가 0.1에서 0.2라고 합니다. 요게. 우리가 산성 알칼리를 아는 거는 폐화로 가지고 쟤는 그게 있죠. 그리고 지방산은 이렇게 시약이 따로 있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요 노란 쪽으로 가게 되면은 지방산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못 쓰는 기름이에요. 이걸 가면은. 그런데 지금 요 154일을 돌렸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산이 지금 이렇게 다 없어지고 지금 요 정도 빼었거든요. 자,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은 이 밑에 이거 찌꺼기 망입니다. 찌꺼기 망. 이 찌꺼기 망인데 녹이 바짝 썰어 있죠. 녹이. 요 야마모토 기계 요거 30년 된 기계요. 샀어요. 이 사람이. 30년 된 기계를 사가지고 처음에 사보니까 이거 걸림망이잖아요. 걸림망. 먼지 걸림망. 보니까 녹이 바짝 썰어져 있어. 녹이.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찌꺼기 세탁할 때마다 드라이클닝하고 난 다음에 기름 찌꺼기 망 청소하죠.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하죠. EM 솔케어 쓰고 난 다음에 45일에서 50일 동안 섞는 건데 찌꺼기 망 보세요. 찌꺼기가 한 개 안 차요. 기름 탱크에 찌꺼기가 없어질 뿐다니까. 옷에서 나온 먼지 같은 찌꺼기 있죠. 걸림망이 걸리잖아, 그죠?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찌꺼기가 없어. 또 하나, 지금 이거는 1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지금 이 기계의 이 망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 녹이 다 없어졌거든. 녹이. 산화된 철을 잡아먹어요. EM 솔케어가. 기계가 중고기계 샀는데 지금은 안에 배관 라인이고 뭐고 전부 다 새 것처럼 되어 있어요. EM이라고 하는 놈이 별짓을 희한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세탁소에 들어오면은 기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EM 솔케어를 쓰게 되면. 기가 막힌 거예요. EM 솔케어 EM은 국내 기술이 아니에요. 일본에서 벌써 10년 전부터 나와서 EM을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EM은 물 세탁용으로 쓰는 거지 기름 세탁용으로는 못 써요. 기름 세탁용으로 쓸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없어요. EM 솔케어. 요거 쇼프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죠. 음연, 양연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 비용계 양면 드라이 쇼프는 탁가논 D라는 게 있어요. 가장 좋아요. 탁가논 D. 그 다음에 드라이클닝 전처리제가 또 따로 있어요. 탁가논 A. 쇼프를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 아까 얘기했죠. 여기 다 했습니다. 1% 차지시키는 거.